네, 민주당이 원내 지도부를 재정비하면서 검찰개혁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한 이른바 본부장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어제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전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대구시장 출마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도 지금 마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손잡고 대구를 최우선으로 챙길 적임자는 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신 있으신 겁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대구가 그 20여 년 넘게 전국의 그 1인당 그 지역 총생산이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그 전국 꼴찌의 지위를 타개할지 나름대로 호감을 갖고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출마한다고 최고위원직 내려놓아라 이런 뭐 규정은 없는데 최고위원직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거 감점 규정 논란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 비판이 거셌는데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결정한 것이지만 네. 제가 이제 그 지방선거에 나가게 되면 최고위에 사실상 회의에 참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예. 선거에 나간다고 공식 선언하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아, 뭐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셨다. 네. 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영하 변호사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도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과는 이제 친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이에 따른 유불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유영하 변호사는 그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상 홀로 대통령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또 대통령을 그 지금까지 대구 사저에까지 모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애틋한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사정을 또 대구 시민들이 잘 알고 있어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 예.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이 이제 전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그 애틋한 정을 좀 키울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도 여전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저희 잠시 뒤에 인터뷰하려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거든요. 출마 여부 제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섭외는 사실 검찰개혁 관련 주제로 했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얘기는 들어봤고요. 민주당에서 최근 윤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 의혹을 정조준하는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특별검사는 이제 현재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예 수사를 하지 않거나 예. 이런 경우에 검찰 수사의 미진함을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법이 발의가 되곤 했었는데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 검찰은 사실 초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 권력형 비리 내지 집권층의 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고 나서는 검찰이 도리어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과 본인에 대한 각종 의혹을 털어내거나 또는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수사만 계속 해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작 권력층의 수사는 전혀 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교체되는 이 상황에 되어서 갑자기 그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명분에도 맞지 않고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오히려 통제해오다시피 한 것으로 보이는 현 집권 세력이 논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민주당의 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관련 사건들이 대통령이라는 인사권자에 관련됐기도 했고 또 검찰이 전직 총장 한마디로 이제 자기 식구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수사를 많이 했었고, 사실 몇몇 수사의 경우에는 이미 일단락대 수사를 정치인들이 고발을 해서 재수사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본인에 대한 수사는 온갖 것을 다 털어도 아무런 혐의 사실이 나오지 않았고, 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조차도 수사 결과 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무혐의 처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 처분을 미뤄온 이 상태에서 네. 새로 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예. 의미가 있을지, 이제 마지막으로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또 다른 어떤 의회 폭거가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 폭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다수의 힘을 빌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네. 현재 그 국회 구성이 지금 아직도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특검법을 발의하고, 만약에 이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또는 예. 다음 정부에서 제대로 그 특검법을 실효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면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특검법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 이 체제가 갖춰지면서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목소리가 다시 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 검찰의 현재 남아있는 수사권 이거 다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자, 이걸 이제 완성하겠다는 건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기소권만 검찰이 준다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정권은 집권 초기에 검찰과 또는 여러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전임 정권에 대해서 혹독하게 수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를 가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권력의 그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려는 검사들은 전부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수사에서 멀어지게 하더니 이제 와서 법적인 제도적인 그 수단으로조차 수사권을 뺏어서 결국은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민주당 정권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놨길래 검찰 수사를 이렇게 겁내는지 저는 그것이 의심이 갑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비리와 부정행위를 이렇게 많이 저질러 놨길래 앞으로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해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 하냐, 그런 세간의 의혹에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정권이 5월이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볼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이 만약에 이런 검찰 수사권 조정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요, 벌써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국회도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해왔고 대통령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검찰권을 조정한다는 이명으로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압하는 일에만 나섰지 실질적으로 검찰개혁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차례 미뤄졌던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반대 입장을 지금 공식 표명한 상태고요. 민주당도 수사지휘권 필요하다, 자,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려는 여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건국 이래 수사지휘권이 몇 차례 사용되지도 않았는데 유독 민주당 정부에서만 정치권에서 검찰의 수사에 개입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차제의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해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는 예.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그 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반대의 시각에서 보면 최소한의 민주적인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야말로 무소불위 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검찰의 수사권의 그 많은 부분을 경찰로 이양을 했고요.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심사를 해서 재판을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찰의 강제 수사는 단계별로 전부 법원의 판사가 그 견제를 하고 감독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 영장 그 발부권이라든가 또는 수사 과정에서의 강제 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통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지휘를 해서 수사의 방향을 돌리려는 그런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그렇게 적절한 통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나온 수사지휘권 폐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찬성이 38, 반대가 41입니다. 근데 뭐 찬반은 어떻게 공론화가 되냐에 따라서 또 이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법무부 그 업무 보고를 당일 연기한 부분도 그렇고요. 의견이 조금 다를수록 조금 더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 나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그동안 어떻게 행사가 되었는지 그 사안은 무엇인지를 돌이켜 보면 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그 부당하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지적과 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 논란은 단순히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가 마치 검찰이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 아무런 통제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러 호도한 집권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면 아마 선택은 분명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발의한 본부장 특검법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오늘은 국민의힘 입장 들어봤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